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되네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제가 뭐 엄청난 성과를 낸 것도 아니고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닌데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어, 시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반드시 제가 했던 그 고민과 방황을 반드시 겪게 될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과정을 겪으실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한 발씩 늦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끝냈어야 될 고민을 대학교에 와서 하고, 대학교 때 끝내야 될 고민을 사회에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늦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공부를 할까, 앞으로 대학을 갈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좋은 대학부터 가. 그리고 대학을 가서 이제 내가 어른이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취업부터 해.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회사를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여기 있지? 물론 저 역시도 한 발 늦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늦었을 때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나름의 결심을 하고 방황을 시작했고, 그때 했던 고민들이 오늘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판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가 대학교에 갈 때가 돼서 대학교를 갔는데 계명대 사학과를 갔습니다. 이분이 계명대 사학과를 왜 갔느냐? 합격한 데가 거의밖에 없어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분이 뭐 사학의 뜻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대학을 가고 어느덧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원을 갔습니다. 왜?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가서 이제 또 공부를 계속해서 석사를 땄는데 또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또 박사를 따기 위해서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를 따려면은 논문을 써야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이 논문을 쓰려고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아냅니다. 어디서? 자기 자신한테서. 내가 농부 출신인데, 시골에서 자라서 농부 출신인데 중국의 농민사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셨죠. 자기가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분야니까 신이 나서 막 썼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의 인생은 활짝 필까요? 요즘 고학력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를 땄는데도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고민을 하다가 저기 대구 팔공산에 올라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박사까지 땄는데 대학 교수는 못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건 쉽나요? 더 어렵죠. 그분이 또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너무 답답하고 이제 뭐 길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고민은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책을 봤어요. 신갈나무 투쟁기라는 나무의 일생을 소설 형식으로 쓴 책인데, 나무에 관한 책입니다. 이분이 막 재밌게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이분이 이거 재밌네. 나무에 관한 책이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시골에서 자라서 나무를 잘 알고 좋아하는데 나도 나무 가지고 뭘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계명대학교에 있는 나무 숫자를 막 세기 시작하셨어요. 나무 숫자를 막 세고 그 각각 나무의 특성들 다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결과 나무 사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유명한 나무 박사가 되셨고 지금은 계명대 사학과 교수로 계세요. 저는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쓴 박웅현 씨께서 강연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박웅현 씨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짜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이 직조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이 씨줄과 그리고 시대의 흐름, 나의 운과 같은 이 날줄이 같이 들어야지만 인생이 직조가 된다는 거죠. 나의 의지와 노력은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 개인적인 운 같은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절대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조언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좋은 점들을 많이 뿌려놓으라는 거죠. 이거는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던 건데, 그 점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강판권 교수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자랐다는 점. 근데 이게 그 하나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농촌에서 자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분이 사학과를 갔다는 사학과라는 점과 딱 연결되는 순간 아 내가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중국의 농민사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박사 학위를 따게 되는 기회를 가져오죠.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나무를 좋아한다는 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지만 나무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우연히 신갈나무 투쟁기라는 책을 읽었다는 점과 딱 연결되는 순간 아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나무를 가지고 뭘 해봐야지 라는 기회를 찾아내고 나무사전이라는 책을 썼고 현재까지 이뤘죠. 자, 이분의 인생을 한번 보면은 이분의 인생이 자기가 의지한 대로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다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냥 흘러갔죠. 큰 방향을 잡고. 근데 흘러가는 속에서 자기가 기회를 찾아내죠. 자기 자신한테서. 자기가 과거에 이런 뿌려놨던 점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딱 연결이 되면서 자기한테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럼 다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2008년 1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IBM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IBM 입사를 하고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나중에 50살에 CEO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자서전을 쓸 것이다. 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녔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는 제가 살짝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뼈를 묻겠다는 제가 1년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그만뒀을까요? 회사가 좋지 않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가고 싶지 않은 회사여서 나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IBM이라는 회사를 가고 싶었고 물론 노력도 많이 했고 절실하게 원했습니다. 제 인생에 뭔가를 그토록 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원해서 갔는데 고작 1년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고 대학을 가야 돼서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갔습니다. 제가 왜 거기를 갔느냐? 합격한 데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풀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른들 항상 하는 얘기가 일단 대학부터 가라고 하시길래 대학부터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달라진 거는 이제 뭐 합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 변했지 나머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제가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이 끝나자마자 바로 해병대 자원 입대를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군대에서 제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느냐? 제가 입대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외부에서 책을 누군가 기증해서 책이 들어왔어요. 그게 한 캐비넷 한가득이었으니까 한 200권 정도 됐었는데 그 책이 제 내무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책이 가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읽었던 책이 제 인생을 완전 바꿔놨습니다. 독일의 작가 마르틴 발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만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본 사람들, 내가 뭐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보고 듣고 만났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책에서 배운 거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인생이란 과연 뭘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계속 했죠. 그런 고민의 과정 속에 제가 나름의 답을 찾은 게 이제 IBM이라는 회사였어요. IBM이라는 회사를 가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죠. 구체적으로 사실 몰랐지만 그때는 막연히 내가 저기를 가야만 한다. 내가 저기 가면 내 인생이 확 바뀔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있었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IBM만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때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넘게 IBM을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저희 어떤 의지와 노력이라는 C줄과 이 운이라는 날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운 좋게 입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에는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가 이제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딱 저 앞에는 길이 주어져 있죠. 내가 할 일은 이 길을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는 거. 왜냐하면 저는 CEO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서 저 높은 곳을 가야지 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회사를 입사하고 한 3개월 좀 지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문득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뭔지는 몰랐지만 그래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회사에. 왜 꼭 눈이 죽은 생선 눈알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입사할 때 항상 들었던 말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워낙 좋은 회사에 오고 싶은 회사 들어왔고 나는 이제 CEO가 될 사람이니까 막 에너지가 넘쳤어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불과 몇 달 만에 죽은 생선 눈알 같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느꼈죠.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제가 이제 혼자 자취를 했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유는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래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아, 이건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또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게 한 6개월 이상을 더 고민을 하다가 결국 1년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라는 사람의 인생관에는 그 어떤 조직, 즉 직장인이라는 그 삶이 저한테 맞지 않았던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을 때 나는 짜장면을 시키고 친구가 짬뽕을 시켰을 때 우리는 친구한테 너 왜 짜장면 시켜? 짜장면 시킨 거는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입맛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죠. 입맛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음식을 선택하겠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의 선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다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전부 다릅니다. 다 입맛이 다른 거죠. 이 직장인이라는 삶을 살면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방금 직장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회사를 나올 때 내가 뭐 이 IBM이라는 회사를 떠나서 다른 회사, 더 좋은 회사를 가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나왔느냐? 나는 조직, 즉 직장인, 어떤 조직에 속해서 조직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그 조직에서 올라가는 이런 직장인의 삶이 저한테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거죠. 왜냐? 한 발 늦은 고민이긴 하지만 사실 그 고민을 이미 대학교 때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고민을 충분히 안 한 거죠.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늦었지만 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고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충분히 고민을 했어요. 나란 사람이 처한 환경, 내 주위 환경, 내가 이 회사를 나왔을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오케이.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봤어요.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다른 회사를 갈까?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한 5년, 10년 동안 준비하면서 돈도 모으고 준비를 해서 나올까?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선택들을 앞에 두고 제가 내린 결론이 나는 지금 그만두고 조금 더 방황하는 게 맞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젊었고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 충분히 그걸 해도 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나온 거고, 여러분도 절대 그냥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만의 정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제일 처음 한 건 뭐냐? 절에 들어갔습니다. 저기 전라도에 있는 절로 들어가서 책만 봤습니다. 책을 한 50권 싸들고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서 답 안 나오는 질문들을 계속 고민했어요. 고민하다 또 스님하고도 얘기해보고
인생에 대해서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달을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한 달 들어가 보자 했는데 한 3주도 되기 전에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아 이거 책만 봐가지고 답 안 나오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책은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봤고 아 이제는 행동하고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해서 저를 나와서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달 동안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시작해서 제주도, 부산, 강원도를 거쳐서 그냥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렸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한 달 동안 전국 일주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스텝은 뭘까요? 세계 일주죠. 절에 들어갔다가 한국을 봤으면 이제 세계 일주로 가야 되겠죠. 물론 약간 즉흥적인 요소는 있었어요. 제가 뭐 처음부터 아 이렇게 해야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제는 세계 일주로 가야 되겠구나.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돈과 체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에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생 때는 시간과 체력이 있는데 돈이 없고 직장인이 되면 돈과 체력이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시간과 돈이 있는데 체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세 가지가 다 있었거든요. 시간도 있었지. 돈도 그래도 착실히 모아놨습니다. 체력도 있었지. 그리고 제 인생에 언젠가는 한번 세계 일주로 가야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는데 불현듯 딱 모든 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 지금은 세계 일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8개월 동안 22개국을 떠돌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도대체 세계 일주를 통해서 뭘 얻었을까요? 세계 일주 즉 이제 여행을 하면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장점이냐고 생각하시겠죠. 왜냐면 우린 생각은 항상 생각하니까. 하지만 인간은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내 앞에 문이 있으니까 내가 왼손을 내밀어서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문을 밀고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오죠.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그런데 언제 생각을 하죠? 문이 잠겨 있을 때 안 열릴 때 왜 안 열리지? 왜 잠겨 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사실 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나 질문들을 던져볼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다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질문 자체를 던질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는 여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모두가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지만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와서 낯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도 일종의 여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조금은 다른 곳으로 계속 스스로를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새로운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행을 통해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거는 두 번째는 이제 확신을 얻은 거죠. 어떤 확신이냐?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제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을 자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제가 중국집 가서 짬뽕을 시켰는데 자꾸 저보고 짬뽕 시킨 거 틀렸다라고 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 내려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는데 왜 자꾸 이걸 틀리다고 할까? 그게 좀 계속 힘들었거든요. 자꾸 저는 다른 것뿐인데 왜 자꾸 틀리다고 할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가보니까 저보다 정말 이상한 사람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저는 아주 평범한 거였어요. 여행을 다니면. 왜냐면은 여행을 일단 오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좀 열려 있고 또 특이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아프리카 이제 동쪽에 보면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해변가 도시에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우연히 누굴 만났냐면 일본인 아저씨를 만났는데 이름이 쇼부였어요. 쇼부 아저씨였는데 이름 좀 특이하죠. 그분하고 이제 잠깐 여행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바로 공장에 취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한 1, 2년 일을 하다가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공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돈 다 떨어지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또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다가 돈이 좀 모이면 또 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절반은 일본에서 일하면서 인생의 절반은 여행을 다니면서 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당연히 일본에 가족도 없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저를 만났을 때 여행을 오신 것도 일하던 공장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여행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돌아갈 거냐니까 지금 있는 돈 다 떨어지면 그냥 돌아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죠.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나의 그 정도 인생을 사셨으면 나름의 또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냐 잘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막 물어보니까 또다시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후회하는 건 없는데 굳이 한 가지 후회하는 걸 뭐 굳이 말하라면 젊었을 때 좀 더 여행을 못 다닌 게 더 못 다닌 게 후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다녀놓고도. 저는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고 나서 50대, 60대가 됐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후회하는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럴 자신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너무나 평온하게 자기는 정말 후회하는 게 없고 행복하게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삶은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부러웠던 거는 저 나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 기준에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있어 보이지도 않으니까 저렇게 살아도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삶들을 계속 보다 보면서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저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걸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 제가 경험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거죠. 인생에는 정말 옳고 그른 건 없다.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장땡이다. 그런 확신을 얻는 거죠. 한국에서는 자꾸 저보고 틀렸다고 하는데 여행을 가보니까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그냥 다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틀린 그럼 제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큰 깨달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확 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주 힘든 순간이 시작됐죠. 그때부터 이제 현실이 시작된 거죠. 저는 그때만 해도 뭔가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막연한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은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다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까지 아주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절박한 게 생존이죠. 생존. 살아남아야 되니까.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 모아놓은 돈 다 한 곳에 모아놓고 혹시나 펑크 날까봐 이제 그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걸어놓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이게 펑크가 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돈을. 뒷일 생각 안 하고 막 쓰다 보니까 펑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때 원칙이 뭐였냐면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경험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라는 생각으로 뒷일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근데 뭐 히말라야도 올라가 보고 번지 점프도 하고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5성급 호텔에서 한번 잡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카지노 가서 막 열심히 땡기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오니까 펑크가 많이 난 거예요. 이거 돈이 없구나. 이제 그때부터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과연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적어도 내가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 혼자서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내가 혼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하는 결과 떠오른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였어요. 브랜드와 컨텐츠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조직을 나오든지 아니면 조직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도 사실상 살아남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브랜드와 컨텐츠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삽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어떤 부대에 물어봤을 때 우리 부대에서 삽질하면 김일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김일병이라는 분은 브랜드와 컨텐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삽질하면 김일병, 이게 브랜드입니다. 휴대폰 하면 어디 회사, 자동차 하면 어디 회사, 그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컨텐츠, 김일병 같은 분은 삽질을
컨텐츠죠. 이걸 누구한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어떤 구체적인 컨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아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책이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책을 쓴다 절대 쓸 수 없어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은 첫 번째 책은 정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썼으니까. 그리고 제 주위에도 책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책을 쓰기 전에 누구나 다 얘기해요. 네가 무슨 책을 써? 근데 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단지 이제 그걸 잘 꿰지 못해서 못 쓸 뿐이지 여러분도 책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쓰게 되면 브랜드와 컨텐츠 이 두 가지가 한 방에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쓰면은 뭐뭐 책의 저자라는 이런 일종의 브랜드가 생기거든요. 아주 약하지만 그러면 적어도 어디 가서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어디 가서 사기꾼 소리는 안 들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책 제가 썼습니다라고 하면 적어도 아 저 사람이 적어도 저자구나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신뢰를 가진다는 거죠. 그게 브랜드고 두 번째 컨텐츠. 여러분이 제 책을 돈을 주고 사면은 저는 제가 가진 컨텐츠를 여러분한테 판 거죠. 강연도 마찬가지고 제가 팔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가진 스토리를 파는 거예요. 근데 책을 쓰게 되면 그 두 가지를 한 방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책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고민을 했죠. 책이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전문가다든지 아주 대단하신 분들만 쓴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책은 써야 되겠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불현듯 제가 걸어온 길을 딱 돌이켜봤어요. 뒤돌아보니까 아 내가 과거에 했던 이거를 요렇게 꿰면은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제가 과거에 뿌려놨던 점들을 요렇게 하나로 깨면은 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제가 과거에 뿌려놓은 점들을 요렇게도 이어보고 요렇게 안 되니까 요렇게 다르게도 한번 이어보고 어느 순간 되니까 아 요렇게 딱 꿰어보니까 딱 한 권의 책이 나왔죠. 그렇게 제가 책이 나온 겁니다. 결국 책이라는 거는 제가 과거에 뿌려놨던 점들을 제가 이은 거죠. 절묘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책을 쓰는데 한 1년 넘게 걸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돈도 없고 살 데도 없고 제가 한 최근까지 2년 넘게까지 친구 집에서 계속 얹혀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살았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책이 나오기 전에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뭘 할까 고민을 했죠. 저는 그때 제가 세웠던 원칙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일이나 아니면 내 재능을 쓸 수 있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거든요. 진짜 급하면 물론 제가 햄버거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적어도 내가 시간을 도움이 되게 쓰려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이나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또 그때 때마침 절묘하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디자인 앤 파트너스라는 1인 기업을 제가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게 프레젠테이션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파워포인트를 쓰는 게 아니라 프레지라는 새로 나온 툴이 있거든요. 한 3년 전쯤에 헝가리 벤처기업에서 만든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기업들이 원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가 만들어줘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게 됐냐? 같이 사는 친구가 오늘 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다 보니까 뭔가 신기한 게 보이길래 이거 뭐냐라고 하니까 이게 뭐 브레지라는 새로 나온 툴이다라고 하길래 신기해 보여서 저도 막 썼어요. 그래서 막 혼자 갖고 놀다가 계속 재밌어서 가지고 놀았죠. 막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하다가 어느 날 또 주위 분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뭐냐라고 하길래 가르쳐 드리고 야 나 이거 좀 강연 자료 좀 만들어 줄래 하길래 뭐 기꺼이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았죠.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니까 아 이걸 가지고 일단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서울시 창업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창업하고 사무실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기업 측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혼자 가거든요. 혼자 가서 얘기합니다. 저는 혼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건 이거고 잘하는 건 이건데 못하는 건 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해서 웬만한 프로젝트는 다 따냅니다. 그거 하나 하면은 제가 몇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작가잖아요. 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잘 씁니다. 그리고 제가 프레지도 잘 쓰기 때문에 프레지도 연출할 수 있고 디자인은 디자이너한테 시키겠습니다. 저 혼자 가서 이렇게 설득하는 포인트는 뭐냐? 제가 책을 썼고 프레지를 잘 할 수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년
가까이 2년 반 이제 한 3년 다 되겠네요. 3년 가까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박웅현 씨가 얘기했던 인생이라는 게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이 시줄과 어떤 운, 시대의 흐름 이런 날줄이 같이 엮여야지만 나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겪어보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계획대로 됐던 건 책 쓴 거밖에 없어요. 근데 책 쓴 것도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가 많아요. 제가 물론 제 과거에 있던 걸 이으긴 했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이 연결돼서 또 책이 나왔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책을 이제 한 1년 다 됐을 때 정말 이거 마지막 원고다. 그전에는 다 거절당하고 이제 이 원고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막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낸 방황해도 괜찮아 이 책 원고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아는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이번에 제가 부산에서 강연 어떻게 한번 무료 강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형 좀 가주세요라고 하길래 갔어요. 돈도 안 받고 당연히 학생들 대상으로니까 돈을 안 받겠죠. 부산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강연을 했는데 그때 책 그 객석에 누가 있었냐면은 한국 취업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 기자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제 강연을 듣고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인터뷰 하고 싶다. 뭐 인터뷰 합시다. 라고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잊어버렸죠. 그리고 두세 달 동안 또 열심히 원고를 썼어요. 그 원고를 딱 다 쓰고 나니까 그때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길래 저는 이제 그 제 인터뷰 기사를 제 블로그에 스크랩 해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원고를 다 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전에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하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디 출판사 대표가 제 책을 낸 출판사 대표가 막 인터넷을 이렇게 서치하다가 아주 우연히 제 블로그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 블로그 제일 상단에 그 인터뷰 기사가 있었고 그 인터뷰 기사에서 제가 책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책을 쓰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짧게 한 문장 쓴 게 있는데 그분이 그걸 보고 혹시 책 다른데 안 넘겼으면 자기한테 보여달라. 보여드렸죠. 책 온 거 좋다. 냅시다. 해서 저도 좋습니다. 하고 책을 냈죠.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강연을 안 갔으면은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가 인터뷰 기사 보고 귀찮아 하고 블로그에 스크랩 안 해놨으면 아마 그분과도 만나지 못했겠죠. 물론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든 책이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정말 운이 좋게 딱 맞게 책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구나. 하지만 이렇게 인생이 의지와 그리고 운이 합쳐돼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저는 뭐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대충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 내 이게 안 돼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겸손해지고 두 번째 멀리 보는 거죠. 내가 반드시 언제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력만으로 다 되니까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멀리 보고 3년, 5년, 10년을 보고 준비를 하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곰곰이 딱 뒤를 돌아보면 대부분 다 제가 옛날에 뿌려놨던 어떤 점들 이게 다 연결돼서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그분들이 갑자기 연락 와서 야 너 이거 잘하지 이거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한테 기회가 찾아왔고 전부 다 제가 과거에 뿌려놨던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돼서 저한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좋은 점들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큰 방향을 잡고 그 물줄기대로 조금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면서 계속 좋은 점들을 뿌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저는 이게 연결돼서 저를 살려주고 저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실험이냐? 내가 생각하는 이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근데 이걸 증명하려면 제가 직접 해봐야 되겠죠. 말로는 쉽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저와 제 인생을 걸고 이게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다 살아봐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끝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조금 남들과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항상 물어봐요. 특히 회사에 계신 분들이 회사 나오면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뭔가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하나의 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들 죽는다고 난리죠. 거기 나가면 안 돼. 하지만 저는 그 길을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앞으로 뭐 이 길이 사회가 정해놓은 이 길이 맞으면 계속 가시면 돼요. 하지만 가끔씩 조금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이렇게 벗어나고 싶을 때 궁금할 거예요. 과연 저 길을 나가면 길을 벗어나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좀 길을 벗어나서 살면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영혼은 자유롭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럼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그 혼자서 여행을 가면은 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여행을 가는 것만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절실한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정말 절실하면은 여행 안 가도 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절실한 마음과 그리고 열려 있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뭐 완벽하게 찾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더 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시간을 다시 그 입사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혹시 또 어떤 다른 길을 택할 것 같으신가요? 아마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1년 3개월 만에 나왔는데 1년 만에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너무 늦었어요. 제가 그 사표 내는 걸 타이밍을 좀 늦게 내가지고 3개월을 더 일했거든요. 그 지금도 후회됩니다.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좀 더 여행을 좀 더 많이 다닐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은 다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